그럼 여자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도 먹어야죠. 내 딸이 결혼을 했다. 딸만 먹는 게 아니고 사회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정자에 무슨 영향을 끼치나 봐요. 그래서 20세에 넘은 여성, 남성은 엽산이 꼭 필요하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엽산이 무슨 임신 가능성을 둔 그런 젊은 남자 여자한테만 필요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심장이 힘차게 박동을 해서 우리 몸 전체로 다 피를 돌려주잖아요. 근데 심장에 돌아가는 그 혈관에 뭐 혈전이 있다거나 막혀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힘차게 피를 돌려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어제 갖고 왔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뭐 복사한도 가져가 버려서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몇 년 전에 노벨 생리학상 받은 사람이 요걸 가지고 해결해서 산화질소라든가 요게 이제 심장 쪽에 그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물질이라고 밝혀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게 하는 그 자료가 뭔가 연구해봤더니 L-아르기닌하고요. 엽산이더라고요. 엽산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심장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지대한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엽산이. 그러니까 젊은 청춘 남녀만 먹는 게 아니죠. 갑자기 밤사이에 조용히 간 분은 왜 그럴까요? 네. 대만의 큰 미남자 그 영화배우가 34살인데 무슨 그 오락 프로에 나가서 달리기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 옮겼는데 바로 사망했어요. 인물이 약하더라고요. 195cm고 인물도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요. 자기가 심장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최 본부장님 남편도 자기가 검사받기 전에 자기 심장이 그렇게 막아지지 몰랐잖아요. 희한해요. 이게 통증이 있으면 아는데 통증 없이 한 방에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없이 오는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엽산이 심장의 혈관을 팡팡 돌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전화가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엽산이 우리 몸에 결핍되고 부족하면요. 그렇게 이제 심장 질환에도 도움을 못 받지만 알츠하이머 알죠? 네. 알츠하이머도 그 치매잖아요. 치매 약간 어려운 말로 알츠하이머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엽산이 치매를 예방한다. 그 다음에 위장장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핍을 말해볼까요? 이 엽산이 결핍이 되면 위장장애도 올 수도 있고요. 몸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탈모가 온답니다. 탈모. 우리 제일 싫어하죠? 네. 빈혈. 원인 없는 빈혈. 그 다음에 우울증. 청력 손실. 저도 우리가 등촌동 센터에 있을 때 집하고 등촌동 센터 한 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이어폰 끄고 박하게 해가지고 성경 8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1년 이상 계속 들었더니 그 영향인지 귀가 좀 어두운데 제가. 왜냐면 전화가 오면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가 막 휴대폰 소리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 청력이 약해졌다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다 청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엽산을 잘 드셔주시면 청력 손실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또 역시 중요하죠. 그건 다 중요한데 내가 보고 뭘 먹으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엽산이 특히 청춘 남자는 물건이 아니고요. 물론이고요. 그 집안에 양쪽 집안 그 부모님 내력에 심장 쪽에 약간 이렇게 그런 질병 있다. 그런 분은 엽산을 꼭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양파즙 이미 나왔죠. 의외로 못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출근을 해놨는데 안 드셨대. 뭔가가 있으니까 안 드시지. 그거에 대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은 금방 드실 거 아니에요. 왜 안 드실까? 라고 내가 짐작을 해보건데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내가 책임감에서 빼긴 뺐어. 근데 뭔가가 양파 특유의 뭐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아직 맛을 안 봤다고 한 그분
당장 잘라서 맛보세요. 생각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맛있어요. 색깔도 너무 이뻐요. 보라색이잖아요.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 식성은 제가 중국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웍 있죠, 웍. 네. 웍에다가 센 불에다가 계속 먹고 기름이 볶더라고요. 그 동네는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볶아만 먹는지 계속 기름을 많이 먹어요. 우리처럼 무슨 뭐 맑은 장국 이런 건 쳐다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만 그런지. 실제로 기름 어디 가셨나? 이 친구 실제로 기름에 막 볶아 많이 드시나요? 네. 엄청 기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이 환자 발생률이 적다는 거에 놀랍게도 우리는 뭐 가래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퍽! 뇌경색, 뇌출혈, 신경색 이렇게 오는데 왜 그럴까? 그게 질병이 70% 이상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저 파트너 분을 봤는데 그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딱 2개 가지고 오더라고요. 양파, 대파, 된장 이거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반찬이 없냐 했더니 아니래. 근데 자기가 오늘 이게 제일 땡긴데 그게 어떻게 반찬 되냐 했더니 이분이 놀랍게도요. 밥 한 숟갈 먹고 양파를 찍어 먹고 대파를 찍어 먹고 야, 그래서 속이 안 따갑다 했더니 안 따갑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그걸 섭취해가지고요. 여기에 따갑지도 않고 자극이 안 오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파 대파를 그렇게 먹으니까요. 계속 혈관에 찌꺼기라든가 이 나쁜 걸 계속 얘들이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흉내를 내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뭐 따가워서 못 먹겠어요. 짜장면 먹을 때는 양파 먹지 그냥 밥하고는 도저히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집 훌륭하신 분이 농사를 지어서 양파를 접을 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노린내이죠. 양파 노린내. 한 개는 성에서 보고 2개는 내가 나도 뇌졸중 위험이 있으면 그때 먹을게. 안 먹어요. 못 먹어.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자니까 주문해가 제가 먹어봤죠. 예상을 때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파 냄새가 다른 것보다 덜 나요. 그럼 일단 색깔이 죽여주더라고요. 너무 이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좀 못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먹일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딱 그 컵 있죠. 컵에다가 딱 잘라. 양파즙을 쫙 빼. 그리고 우리 칼라포드 비타민C 있죠. 그걸 하나 넣어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좀 먹었더니 베리굿 카더라고요. 비타민C도 먹고 양파즙도 먹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양파가 단순히 혈전을 뭐 녹인다든가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당뇨에도 좋아요. 양파가. 그 다음에 신장을 문제가 생길 예방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양파가 여러모로 중요한데 그래도 나는 못 먹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누가 있냐? 우리 최정 본부장이 그럴 거예요.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도 저분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저 양반이 만수무강하면서 돈을 실컷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실컷 쓰고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양파를 안 먹으니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 그 특유의 냄새를 냄새를 빼내기 위해서 양파 꼭 넣지 않아요? 멸치 그 육수 끓일 때도 양파 넣거든요. 양파가 지 혼자는 이상한 냄새를 하지만 다른 음식을 절렸을 때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고기 질 때 김치찌개 할 때 양파 다 넣지 않아요? 어떤 분 된장찌개 할 때도 양파 넣더라고요. 네. 모든 요리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양파즙을. 왜냐면 우리 양파가 그냥 양파가 아니라니까요. 유기농 양파에다가 그 적양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면 딱 빼는 거잖아요. 영양만.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도 넣어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 끓일 때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그냥 아주 그 컬러풀하고 일단 그 맛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데 라면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맛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라면에도 파하고 양파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파를 넣는 모든 요리에 소스에도 그렇고 볶음, 뭐 찌개, 국 이거 다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어야 우리 만수무강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시계를 보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상품이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스트인데, 우리가 기존의 미스트가 워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죠. 장미향 나는 로즈레이 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뭐 추출물에서 나온 그 미스트가 있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이 뭐 장미향을 좋아하는 분 그거 쓰면 되고, 또 장미향을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저기 다른 미스트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 미스트의 특징은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기 이전에 딴 데서 미스트로 엄청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 회사 이름은 뭐 스킨인가 뉴인가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비교했더니 감사합니다. 그 미스트는요, 가르면서 안개처럼 확 분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굵으면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져. 근데 그 U자 스킨인지 로션인지 거기는 우리처럼 그거 곱지가 않더라고요. 이 분사액이. 근데 우리 거는요, 굉장히 미세하면서 안개처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달리 미스트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차 운전하는 분. 난방장치 하니까 건조하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자기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 차에 딱 타자마자 확 뿌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연말에서 뭐 모임 우리는 안 가죠. 그래도 모임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사업 때문에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럴 때는 좀 우아를 떠는 게 좋아요. 미스트를 한번 자기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여자 틀림없이 야 나도 좀 뿌려줘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스트를 좀 이렇게 광고 홍보도 하시고, 실제로 미스트 우리가 물론 우리 제품이 수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나는 절대 건조하지 않다, 땡기지도 않다 이렇게 하지만 미스트를 한 번씩 뿌려주면요 훨씬 피부가 촉촉하고 광이 나요. 광이. 그런데 지금 나온 크림 미스트는 겨울철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산양류에서 뭐 추출했다든가 약간 크림 타입 미스트인데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크림을 어떻게 미스트를 만드냐고요. 근데 요거는 물과 같은 효과, 유수분 밸런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곧 출시가 되거든. 아니 출시됐어요. 제가 어젯밤에 주문했어요. 딱 나온 거 보고. 신상품을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공지 있죠, 공지. 우리가 저기 모바일 들어가면 왼쪽에 삼자 뜨는데 공지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신상품 언제 나온다, 떴다, 뭐하다 나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신상품 앞장에 나왔잖아요. 어제 봤더니 그냥 미스트를 나왔어요. 당장에 제가 출고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 무기잖아요. 신상품이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연구하고 개발하고 수많은 실험을 걸쳐서 해줬는데 우리가 거기에 미스트가 왔냐? 나는 이미 2개 있다. 2개인데 뭘 또 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프로가 아닌 겁니다. 프로는 항상 새로운 것에 자기가 먼저. 근데 이게 이제 128만 원 같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17,8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품은 얼른 출고해봐서 내가 먼저 뿌려보고 향도 한번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맡아보고, 그래서 뭐 파트너한테 더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스트 뽑으셨어요? 네. 안 뽑으신 분은 지금 좀 이따가 출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디크림이 작년에 사실 나오는데 저도 좀 출고하자마자 썼는데요. 얘가 안 나와요. 튜브 속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곤출당해서 이쪽에 힘도 없는데 있는 일부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약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 드라이기를 막 이게 누글누글하게 해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기가 왜 이러냐 해서 제가 했는데, 하여튼 내중에 잘라서 썼습니다. 이게 잘라가지고 다 판에가 쓰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용기처럼 생긴 데다가 이게 손으로 찍어봐야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바디로션도 있는데 왜 바디크림이 더 필요할까?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예요. 로션 타입이 좋으면 로션 쓰셔도 되고요. 근데 내 몸이 로션만으로 부족해. 그 자기가 알죠? 네. 로션 바르는데 한 2시간 흘렀더니 흔적도시 너 로션 발랐냐? 하면서 다시 건조한 느낌을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런 거는
분은 로션만으로 충당이 안 돼. 우리 처음에 바디로션 바를 수가 없잖아요. 옷도 다 입었는데. 그런 분은 이 바디크림이 리치, 풍부한 크림탑이 이 바디용품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유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전문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특별한 그 재료가 있어가지고요.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줘요. 특히 뭐 우리가 이렇게 발목에 의외로 하얀 게 잘 끼거든요. 까만 바지 입어보거나 하면 알아요. 발목에. 거기가 바람이 통하는 데서 그런지 다른 어떤 부분보다 그쪽이 잘 끼거든요. 근데 바디크림을 하면 그거 안 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데 요런데 아니면 난 특별히 건조함이 심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벅벅 끓잖아요. 벅벅 끓가지고 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바디크림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런 것도 없거니와 일단 또 매끈매끈하고 그 수분 이게 지속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바디크림을 용기도 바뀌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 이거는 이제 신제품 물론 아니지만 유산균을 다 먹고 있죠. 이제 먹고 있는데 조금 더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객관적 자료를 중앙일보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했어요. 물론 이제 변비 설사에 좋다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럼 이 변비 설사에 좋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는 변비도 없고 설사도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장이 완전히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다 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새롭게 각광받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나왔는데 면역력, 항암 작용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이 과대 광고할 수 있나요?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잖아요. 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익균을 늘려서 암이나 심혈관에 도움을 받고 피부 질환도 예방한다. 피부 질환이 이제 요즘 애들 보면 제일 흔한 게 아토피거든요. 아토피. 근데 아토피 있는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엄마가 정상 분만을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한 엄마에게서 출생한 아기들은 아토피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뭐 산도를 거칠 때 이게 못 받아가지고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익균이 부족하면요 면역기능도 떨어진다.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유익균 수가 줄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심혈관 질환도 관련이 있다. 유익균은 지방을 대사시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한다. 유익균이 줄면 염증 물질이 혈관에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 피부 질환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셀바이오텍 세포공학연구소 정명준 박사는 최근 제왕절개 시술이 늘고 있다. 무균 상태이던 태아는 엄마의 산도를 따라 나오며 질속 유익균을 섭취하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못한다. 유익균 수가 적어 유해물질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면서 아토피 등 피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유산균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유산균이 어떠냐? 우리 회사한테 있는 거 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일단 GMP 마크 있죠? 우리가 초기에 해모임은 GMP 마크를 했던 못했어요. 너무나 독특한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봤는데 지금 해모임도 GMP 마크 있고 우리 전 건강기능식품에 GMP 마크가 다 있습니다. 이건 식약청에서 원료 수집부터 제조 과정까지 모든 걸 보장해준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한창 가전제품 할 때 KS 마크 나온 꽃이 여기도 워낙 막 건강식품도 남발하다 보니까 GMP 마크를 만들었어요. 식약청에서. 우리 건 다 거기 획득했다. 그 다음에 코팅에 있어서 위 산을 그 독한 산을 지나서 이 산을 견뎌내면서 장까지 가야 되는데 코팅돼 있다. 우리 코팅돼 있죠. 그 다음에
마리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TV에서 나오는 일이 이렇게 보면 30억 마리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관찰해보면 유산균 중에서 계속 30억 마리만 떠들더라고요. 우리는 처음 출고받았을 때 몇 마리 있어요? 200억 마리 있습니다. 처음에 출시 때 딱 가져왔을 때 200억 마리 시작을 해서 유효기간 1년까지 얘가 살아있는 기능이 돌아가시잖아요. 계속 돌아가시고 1년 후에도 30억 마리가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죽은 유산균이 어딜 가냐? 살아있는 유산균이 계속 먹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즘 또 밖에 나가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난리치잖아요. 난 그 말 들으면 웃겨 죽겠어. 유산균이 먹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익균이 없는데 유산균이 여기 먹이만 되면 뭐 하겠어요? 좋은 기운을 넣어주면서 유산균이 먹이도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유산균이 먹이가 된 프리바이오틱스 모두 다 있어요. 결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쌀 수가 없다. 너무 가격이 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건강기능식품은 가감할 수가 있어요. 양을 60대 저처럼 60대가 확 넘은 사람이 내년 되면 끔찍해요. 확 넘은 사람이 한 개 먹으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노화됐는데 뭐 기준량 하나 가지고 자꾸 하나를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40대 기준으로 저는 보이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40대 기준에서 40대 내가 장에 별 탈이 없다 이런 분은 한 포, 40대 이후에 두 포, 그 다음에 40대 전이라도 내가 그냥 밤마다 술을 좋아한다. 이게 장 환경을 엄청 나쁘게 하거든요. 그런 분은 40대 전이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더 드셔줘야 되고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식전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식후에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다 식전에 먹으라고. 제가 실험을 봐도 식전에 먹는 게 훨씬 그러니까 식전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고 그 다음 유산균부터 딱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활동하시고 나중에 뭐 식사하시고 그 다음 정대는 뭐 출출할 때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도 아까도 말한 논의도 돼요. 소프라킨 여성 호르몬도 되지만 이 유산균에도 치매 예방까지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가 좋다 한들 내가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흡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특히 해모임을 그냥 자기는 해모임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유산균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셔서 꼭 끼워서 같이 팔아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먹고 있다. 그럼 그거 다 드시고 애터미 유산균 드시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요번에 큰맘 먹고 저걸 하나 구입했어요. 온열 매트죠. 스마트 온열 매트. 네. 그 왜냐하면 방마다 거기 다 하나씩 있잖아요. 제게 하나 쓰는데 우리 집 훌륭하신 분이 딱 자기 내 걸 갖다가 지금 농장에 갖다 그랬어.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싼 걸 살까 하다가 싼 것도 있거든요. 싼 거 살까 하다가 스마트 하다니까 한번 이거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적어도 5시간에서 8시간은 내 몸을 맡기는 데가 친구잖아요. 친구. 네. 그 친구인데 거기가 정말 쾌적하고 몸에 나쁜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전자파가 나온다 라고 가정할 때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거 스마트 그 온열 매트는요 최신 거일 뿐더러 최신 거라는 말은 기술력이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근의 기술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99. 몇 프로까지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 뻥 때릴 수 있어요? 뻥 때리면 바로 신고합니다. 네, 뻥 못 때려요. 그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동기였어요. 저도 만수무강하고 싶거든요. 이 전자파가 엄청 나쁘대요. 근데 할 수 없이 전자파에 노출돼서 사는데 적어도 내가 잠자는 공간만은 이거 좀 좋은 걸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엄청 싸요. 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내가 뭐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 안 하고 해도 된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더블 자리는 분리가 되고 이건 다 딴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도 물 청소해도 돼요. 이렇게 걸레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3개 있는데 1도, 2도,
그 공간 사이에 온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치침하면 치침 정도 되는 데는 열이 올라와줘야 되잖아. 치침에 누르면 아무 감각이 없어. 1도도 감각, 2도 올리면 또 너무 더워. 그럼 미치겠다니까요. 1도 해야 될지 2도 해야 될지 이게 어중간한 그런 온도를 해주는데 우리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뜨거운 거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치침만 해도 치침할 정도로 따뜻한 온기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게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몸을 이렇게 편안한데 쾌적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적당히 해요. PV도 적당해요. 우리가 바라는 50%는 아니에요. 50%는 하지만 적당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좀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써보고 나는데 이야기했더니 일주일 전에 그 매트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했다는 거. 자기는 총고해가지고 30만 원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원망한 게 아니고 저를 이야기했어요. 왜 미리 이야기하지 못했던가. 저 사람한테는 돈을 줄이는 거고 내한테는 PV가 오르는 거고 그 사람이 처음에 소개도 받았을 건데 내가 말을 미리 안 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구나 해서 소개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도구가 뭐 남한테 알릴 게 많잖아요. 그냥 만나가면 해모임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그 신선하게 새로운 것도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듣는 사람이 덜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5분이 남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